마주하는 날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그 길을 다 못 가서 왜 사람 되더라도 그것도 사랑이라 가보렵니다. 그대에게 이르는 길은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네의 정원 채널, 저는 플로리스트 홍입니다. 모네의 정원 채널은 다양한 식물 상식과 세상 사는 이야기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방송 이렇게 초두에 듣고 계시는 곡은 김미님의 그대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김미님은 시인이면서 본인이 쓴 시를 곡에 옮겨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자 가수이기도 하죠. 저는 이분의 분위기가 좋아서 상당히 관심을 두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대에게 이르는 길이란 노래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그대에게 이르는 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길은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 예, 제가 열심히 해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을 읽어가는 것은 꽃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팝나무가 이렇게 막 피면은 4월이 지나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은 5월달이구나, 5월달이 지나가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쯤은 어떤 꽃을 보고 판단을 하나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지금 산책길이라든지 이렇게 들판에 나가시면은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노랗게 핀 꽃을 이제 하나 둘씩 볼 수가 있겠고, 아마 밑에 지방은 이미 많이 피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금계국이란 꽃이잖아요. 다년생으로서 상당히 번식력도 좋아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전역에 많아진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면은 여러분 여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에 따라서 계절을 읽어가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나 이제 5월 말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 달이죠. 6월 달이 지나면은 1년의 절반이 이제 간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사과의 반을 우리는 이제 이미 먹어버렸죠. 그래서 참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세월의 속도가 50km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60km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65km를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까? 이처럼 세월이란 것은 각자가 느끼는 속도가 다르네요. 그죠? 여러분. 저는 60대 초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뭐 제가 얼굴을 안 보이고 이렇게 조금 방송을 찍었습니다만, 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못생긴 얼굴이지만 또 마주 보는 것도 더 정이 돈독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실내에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 키를 잊어버려 가지고, 이 자동차 키가 없으면은 뭐 한 조금 헤매다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 못 찾았어요. 이거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분명히 하원까지 차를 몰고 왔으니까 하원 안에 어디가 있는데, 보통 때는 이렇게 헤매다가도 한 20분이나 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예비키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짜증납니다. 내가 왜 이래 생각이 이렇게 자꾸 망각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뭐 술도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뇌가 파손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나이 탓인가도 갖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벵갈 고무나무에 대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벵갈 고무나무는 지금 좀 큰 나무를 제가 실내에 가져왔는데, 벵갈 고무나무는 흰색 유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무나무군에 속하는 벵갈 고무나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트리, 뭐 녹보스 등과 함께 이렇게 국민관엽이라는 그런 식물로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내에서 실내 관엽으로서 키우고 있는데, 또 이 식물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벵갈 고무나무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려올 때는 이 나무를 이제 몸뚱아리만, 이렇게 야구 바다처럼 생긴 몸뚱아리만 가지고 수입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농장에서 가온을 시키죠.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 상품화 시키는 거죠. 이때 이제 여러분 몸뚱아리가 흔들리면 뿌리가 잘 안 내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겁네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물은 끈으로 묶어주는 이유가 농장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입을 해와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는 식물은 꼭 이렇게 끈으로 묶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벵갈 고무나무를 하나 구입을 해서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살 때 정말 정확한 나무를 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입을 여러분 해올 때 그 수입지에서 뭐 중국에도 들어오고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나무 자체가 늙은 나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젊은 나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입할 때는 좀 더 젊어 보이는 나무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몸통을 보면은 좀 맨들맨들하고 뭔가 식물이 쭈글쭈글하지 않고 늙지 않았고 좀 젊게 보이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파리가 새로운 잎이 잘 나오거나 새로운 잎이 잘 나오고 있는 나무를 여러분들 꼭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식물은
상당히 젊은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을 골라야 됩니다. 이파리도 상당히 푸릇푸릇하고, 그래서 잎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가, 잘 나오고 있는가, 요걸 꼭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벵갈 고무나무는요, 여러분, 처음 구입할 때 그 크기가 여러분들 댁에 가서 키우시더라도 처음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벵갈 고무나무를 조그만 거를 사면서 이걸 갖고 가서 집에서 키우면은 많이 커지지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원에서는 갖고 와서 이걸 키우시면은 많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벵갈 고무나무는 수입해 올 때 생장점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나무 몸통은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큰 나무를 원하면은 이미 큰 것을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대 작은 것이 집에서 키우면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파리는 이렇게 나와서 이파리가 풍성하게 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키가 쑥쑥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벵갈 고무나무는 가정에 나무를 들일 때 그 가정에 맞게끔 식물 크기를 정해서 구입을 해 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는 여러분, 이렇게 벵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가 상당히 잘 돼요. 또 이파리가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제 가지가 그 배수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풍성해지거든요. 뭐 이 점은 여러분들, 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벵갈 고무나무의 병충해를 이야기를 하면은 벵갈 고무나무는 깍지벌레가 좀 이렇게 좀 생겨요. 다닥다닥 붙는 깍지벌레인데 제가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깍지벌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만 뿌리면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약을 쳐도 되고 깨끗이 물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은 깍지벌레가 긁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땡볕에 이 식물을 갖다 놓으면은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그런 병충해는. 그리고 이 벵갈 고무나무는 햇볕에 이파리가 상당히 잘 견디고 상당히 강한 햇볕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벵갈 고무나무가 비실비실하고 병충해가 많이 든다. 그러면은 어떤 장소를 옮기나 그러면은 땡볕에 드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두면은 새로운 싹이 나와요. 대신 땡볕에 둘 때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물이 목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벵갈 고무나무가 병충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뭔가 시름시름 하다든지 하면은 제일 좋은 처치 방법은 땡볕에 두는 겁니다. 겨울에 말고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땡볕에 두시면은 새로운 순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갈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분갈이를 할 때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뭐 햇빛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벵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이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뿌리가. 그래서, 화분의 흙이 젖은 상태로서 이렇게,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 뿌리가 얼마 많지 않아서 흙이 잘
어스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벵갈 고무나무나 해피트리의 분갈이를 할 때는 흙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여러분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톡 치면은 이렇게 톡 치면은 그대로 흙이 어스러지지 않고 그대로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또 실수로 흙이 어스러졌다 그러면은 분갈이를 하시고 꼭 여러분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고 끈으로 이 기둥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지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뿌리가 잘 안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경우에는 애기들이 이 식물을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식물한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여러분 애기들이 이 식물을 이렇게 흔들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벵갈 고무나무는 이렇게 햇빛트리와 함께 이제 국민 관엽에 속한 만큼 상당히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비교적 상당히 이제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햇빛이 적으면은 이 벵갈 고무나무는 어떤 모양을 띠나 그러면 이파리가 요렇게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오그라들고 색깔도 무늬가 그렇게 선명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래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벵갈 고무나무는 여러분들 물을 조금 뭐 늦게 주더라도 금방 망가지는 그런 또 식물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떤 그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벵갈 고무나무는 실내 식물로서는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벵갈 고무나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식물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벵갈 고무나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 명료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뭐 또 요즘은 또 지방선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 빨리 끝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희 채널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프로레스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